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저는 평소 생활을 운동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루 중에 집 다음으로 아니면 집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진료실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짬짬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핵심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매우 일상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우리의 몸 곳곳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 곳에 부담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고생을 하고 치명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심장과 뇌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신체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골고루 잘 되게끔 우리가 상호 협조한다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은 우리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뇌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교두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을 살펴보면 여기 목 쪽 주변 승모근이라든지 목의 근육들이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PC를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위험한 자세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말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말린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진료를 하다가도 목에 좀 부담이 좀 있다. 그러면 바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자, 머리를 천장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긴다 생각하는 것처럼 쭉 펴고 이렇게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밑으로 숙이죠. 숙일 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네요. 긴장하고 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뒤로 펴고 360도 돌려줍니다. 옆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밑으로 숙이고 바로 보다가 뒤로 빼고, 그 다음에 360도 돌려주고, 자, 돌릴 때도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한 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대칭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제 방향으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시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VDT 증후군의 희생양으로 거북목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두 번째, 목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야 하거든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죠. 더불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테니스공이나 이렇게 마사지볼 같은 동그란 물체들이 있게 마련이죠. 없으면 수건을 둘둘 말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사지 볼로 해보실 건데요. 림프절을 이렇게 가볍이 지그시 눌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쪽으로 누를 때 통증이 유독 조금 심하게 옵니다. 자, 몸속에 염증이 그만큼 많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정체화됐다는 거죠. 너무 세게 눌러주면 혈관이나 림프액 쪽에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나 테니스공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림프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로 벽이나 책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상이 되고 팔굽혀기를 시간 날 때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문할 때 대략 20개, 30개 정도 해주는데요. 환자분들 진료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20개, 30개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팔의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팔 근육이 잘 발달되신 분들은 나중에 오십견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팔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벽이나 책상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족냉증이 심하다, 손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머리나 심장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수시로 손발을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공을 쥐고 잼잼하게 됩니다. 테니스 공으로 겨드랑이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손으로 잼잼하는 것까지 해주게 된다는 거죠. 손의 미세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의 뇌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루에 일하면서 지루하다, 심심하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자기 몸에 자극을 주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한다면 하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골반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뒤틀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과 복부는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골반이 뒤틀어져 있으면 양쪽 다리의 대칭이 틀어지면서 양쪽 다리의 혈액순환이 더욱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일어나서 골반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내 몸을 위에서 뭔가 끌어당긴다.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쭉 펴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조금씩 들면서 골반을 쭉 펴려는 노력을 해서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통로인 골반의 대칭과 균형을 맞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매우 좋은 운동인데 자칫 잘못하면 무릎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를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스쿼트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을 때 무릎에 부담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하되 앞쪽 무릎이 절대로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뒤로 주저앉는 듯이 운동을 하면 되고요. 허벅지는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자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휴식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스쿼트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손허벅지 운동입니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허벅지를 가볍게 댑니다. 힘드시면 손을 더 내려야 되죠. 하루에 300개 이상 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한 번에 300개를 다 하게 되면 무리가 오고요. 한 번에 30개에서 40개 하루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면 하루가 금방 가겠죠. 그리고 다음은 천천히 숨기피 운동입니다. 어제 앉아서 무릎을 모으고 엉덩이를 앞으로 뺀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 쪽으로 무릎을 당깁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죠. 내쉬면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정지 동작을 잠시 한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내립니다. 바닥에 발바닥이 안 닿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좀 더 좋겠죠. 한 번에 10개 정도를 하시고 한 10초에서 20초 쉰 다음에 또 10개, 그리고 10초에서 20초 쉰 다음에 10개, 하루에 적어도 30회를 오전, 오후 두 차례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 중에 우리 혈액이 가장 많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혈액이 몰리는 곳이 종아리죠. 그래서 종아리 들어서 종아리야 수고한다, 종아리야 고맙다 이렇게 가볍게 양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의자 같은 경우는 앞에 두고 종아리를 자기 심장의 위치와 비슷하게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주물러 주시고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게끔, 그리고 주물러 줄 때 우리 제2의 심장인 종아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우리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좋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고 빈약하신 분, 그래서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버스 같은 것을 타고 이동할 때도 발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로 쓰고, 이러면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늘려주고 강화시켜주는 거죠. 종아리를 지배하는 발목 관절을 유연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야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발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물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번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담는다는 것.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을 때까지 수분 섭취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면서 자신의 활동량, 이동량을 늘려준다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이 끝난 다음 바로 일어나서 물을 드시러 가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요.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들만의 맞춤형 방식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